천서진은 시즌1에서 악역이었지만 왠지 모를 짠함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죠. 시즌2엔 생전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천서진의 회한의 눈물로 짠한 모습을 더 부각시키며 대놓고 짠한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천서진과 강마리는 마치 이미지 세탁을 하는 것처럼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도 들었지만 제작진의 인과응보에 주목하라는 말처럼 헤라필리스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부동산 투기인 줄 알았던 것과는 다르게 시즌1 민설아 사건에 관련한 벌이었습니다. 역시 스노킴이죠. 부동산 투기, 심신미약 등 현실을 약간 풍자하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특히 심수련이 재판장에게 오윤희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자신은 이미 오윤희를 용서했다는 내용을 본 민설아 역의 배우 조수미는 인스타에는 내가 다 용서를 해야지 라는 뼈있는 글을 남겼습니다. 법정에서 귀신으로 나타난 민설아는 오윤희를 용서하는 표정이 아니었어. 그리고 기다리던 유동필이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끝내고 시즌2 마지막 회에 등장했습니다. 우선 유동필에 대한 정보를 볼게요. 유동필은 강마리의 남편이자 유진이의 아빠죠. 아내에게는 의리, 딸에게는 사랑을 외치는 딸바보입니다. 출소 후 꽃을 보고는 그 꽃을 배경에 두고 딸 제니에게 전화를 했죠. 강마리에게는 첫눈에 반해 끝없는 구애 끝에 결혼했다고 합니다. 유동필은 주단태를 대신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강마리는 유동필이 감옥에 간 이후로 딸 제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시즌1에서 베로나가 힘들 때 유제니가 샌드위치를 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제니는 베로나를 도와주며 왕따를 당하게 되고 강마리의 직업이 공개되면서 오윤희 강마리도 친해질 거라는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었습니다. 시즌1에서는 아이들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시즌2에서는 어른들의 관계 변화를 추측할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시즌2 마지막 장면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왔죠. 주석훈 주석경은 베로나를 도와주러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시즌1에는 유제니가 도와줬지만 시즌2 마지막에는 엄마의 구속을 오윤희 문제라며 베로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는데요. 베로나와 쌍둥이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심수련과 오윤희는 당연히 친해질 거고 유제니 이민혁이 반대편에 함께 있는 걸로 봐서는 유동필과 이민혁의 할아버지가 등장하면서 반대 세력으로 나올 수가 있겠네요. 첫 때부터 베로나 오윤희를 못살게 굴었던 유제니와 강마리, 시즌2에는 오윤희 베로나와 같은 편이었다가 시즌3에는 또 원수가 될 각이죠. 유제니가 베로나에게 각오하라며 우리 아빠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혁이 베로나에게 한 대사, 제니 아빠 무서운 사람이라며 넌 이제 죽었어 베로나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에서 추리할 수 있는 건 유동필이 심수련 오윤희에게 적대 관계가 된다는 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석경은 제니 아빠 컴백하면 너와 내가 제일 먼저 죽을걸? 이라고 합니다. 유제니를 왕따시키고 괴롭히는데 주동자의 위치에 있었던 주석경과 이민혁이었죠. 이 대사는 유동필이 주단태의 편에 있었지만 결국 딸 제니 사건을 알고 나서는 주단태와 이규진 편에 선 유동필이 다시 그들과 적대 관계가 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동필은 처음엔 주단태의 편이거나 주단태의 편인 척 하는 걸로 나오겠죠. 그러나 결국 유동필은 주단태의 뒤통수를 치게 되는 게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뭐 이쯤 되면 베로나의 집 앞에는 다음 시즌 스포일러 장소네요. 아, 유동필 딸바보 제니 아빠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주면서 빌드업 할 땐 출소 후에 주단태 참교육시키는 걸 잔뜩 기대했는데 주단태와 유동필이 한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비서는 유동필을 보자 폴도 인사를 하네요. 이 장면을 보니 왠지 조비서는 유동필의 사람이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인 주단태 비서 일을 참고 일했나? 근데 또 조비서가 유동필 사람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유동필이 출소를 앞두고 있을 때 주단태가 계략을 짜서 유동필의 출소를 더 연기시켰습니다. 만약 조비서가 진짜 유동필 사람이라면 이때 유동필에게 도움을 줬겠죠. 과연 조비서는 주단태를 배신할까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어 볼게요. 유동필은 조비서를 보자마자 그 자식은 어딨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심수련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였죠. 유동필은 사랑하는 아내가 감옥에 간 소식을 조비서에게 들었을 테고 주단태가 조비서를 시켜 강마리가 감옥에 간 이유는 심수련과 오윤희 때문이라고 일러졌을 것 같네요. 유동필이 심수련에게 의도적으로 어깨를 치고 심수련이 지나간 후 그의 표정을 보면 네가 우리 마누라 건드린 년이구나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즉 심수련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러 온 느낌이랄까요. 근데 조비서는 할아버지 분장을 한 주단태가 이곳에 온 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큰데 설마 그가 주단태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심수련의 어깨를 일부러 친 것은 알고 보니 사랑하는 나혜교를 자신의 손으로 찔렀던 주단태가 심수련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주기 위한 작전이었을까요? 어깨가 부딪혀 꽃을 다시
줍는 시간까지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이 있는 곳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주단태는 자신이 당한 것처럼 로건니와 심수련이 같이 폭발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잔인한 고통을 그대로 주기 위한 계략이었던 걸까요? 많은 구독자님들께서 이상민이 건넨 신문에 힌트가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자체 제작된 그 신문에는 로건니 아웃, 기대이 구 이외에도 실패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보였습니다. 유동필의 출소와 함께 로건니 심수련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짠 듯했지만 결국 복수를 도왔던 유동필이 변심함으로써 주단태의 복수가 실패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조비서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조비서가 주단태에게 당한 짓만 보더라도 이미 1000번은 배신하고도 모자랄 판이죠. 완전 극한 직업인 주단태 비서인 조비서. 과연 주단태를 배신할까요? 이 부분은 드라마 맥을 봤을 때는 배신의 징조는 아직까진 찾을 수 없습니다. 조비서가 주단태를 배신할 거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면 로건니를 기찻길 사이를 두고 놓치는 장면에서 징조가 조금 보이긴 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우선 조비서가 배신하면 이야기가 무척 단순해집니다. 시청자의 허를 찌르는 순옥킴 작품의 특성상 너무 뻔해 보이는 배신은 하지 않겠죠. 배신을 하더라도 주단태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배신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시즌2 중 제일 기대했던 부분은 삼마마의 빌드업인데요. 국회의원 안에도 찍소리 못하는 걸 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삼마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삼마마를 이렇게 매력적으로 빌드업 시켰는데 이 기대는 저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고상아에게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라는 동영상은 시즌2 중에 최고 조회수를 얻는 인기 동영상이었죠. 3주 만에 410만 조회수, 2주 전 영상이 331만 회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등장만으로도 역대급 기대를 하게 만든 삼마마인데요. 근데 기대에 비해 활약이 조금 약했죠. 삼마마가 큰 역할이 아닌 조연이더라도 주단태에게 줄 약간의 사이다를 기대했습니다. 사이다를 기대한 이유는 삼마마는 펜트하우스 세계관으로 봐서는 최강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주단태를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이야기가 사이다지만 절대악 주단태를 이렇게 한 방에 보내버리면 허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가가 삼마마와 주단태는 대립 구도로 붙이지 않을 걸 예상하기도 했지만 약간의 사이다도 안 보여줬던 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시즌2에서 왕따 당하는 제니를 알고 나서 흑화된 강마리, 연출과 연기력까지 받쳐주니 강마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업되었는데요. 강마리는 주단태에게 떡밥 대사만 던지고는 강마리의 흑화는 점점 물타기가 되었는지 흐려지고 결국 또다시 이규진 고상아와 붙어 있었죠.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하지만 강마리 인물 소개를 보면 다혈질인 듯 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나게 계산적이고 냉철하다고 나오네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거죠. 마리씨, 이럴 땐 냉철보다 사이다가 필요하다고요. 주석경 제압할 때처럼요. 강마리 흑화 빌드업과 삼마마 빌드업 결과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직 시즌3가 남아있으니까 기대해볼게요. 강마리가 법정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고 나서 삼마마에게 저 우리 제니만 놔두고 빵에 못 가요 라고 했지만 삼마마는 못 살긴 왜 못 살아. 빵이 무서우면 죄를 짓지 말았어야지. 아무리 내 사람이라도 어린애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못 참아 라고 했죠. 우린 원수도 갚지만 은혜도 꼭 갚는다라고 말했던 삼마마였던지라 강마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무조건 면죄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원수도 갚는다는 말은 지금 다시 보면 삼마마는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옳은 일에만 도움을 주고 나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고상아에게 불호령을 쳤던 것도 사람을 무시하는 행태는 나쁜 것이었으니 도와줬던 거겠죠. 신체 유기는 누가 봐도 덮을 수 있는 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삼마마는 제니를 돌봐준다고 합니다. 삼마마는 생명의 은인인 강마리를 빠르게 손절하는 모습에서 오히려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정의를 택하는 것 같아서 나름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어린애를 가지고 장난치는 건 못 참는다는 삼마마. 진분홍이 은별이를 데리고 튀었는데 삼마마한테 잡히면 큰일 날 듯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의견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두중이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